형 오늘 탈 차 이름 뭐예요? 푸조 E208입니다. 형 근데 그 2208이요. 네. 경상도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 알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이해 이승. 다 똑같지. 이해 이승, 이해 이승, 이해 이승, 이해 이승. 경상도에서는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다시 해봐.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E208. E208. 상상도 못했네. 경상도 사람들은 E208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서울 사람들은 E208이라고 그러면 이게 숫자 2228인 2208인지 몰라. 경상도 사람들은 들으면 바로 알겠네. E208을 타고 출발해 보시죠. 아, 갑시다. 방금 출발했는데 역시 내가 전기차를 소유하지 않는 이상 저희처럼 뭐 종종 가끔 타면 탈 때마다 아직은 신기해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차는 잘 나가. 하고 나가니까 우리 표현력이 딱 그 정도인 걸로. 자, 신호대기 하고 있는 사이에 뭐 재원을 한번 읊어드리자면, 마력으로 환산했을 때 모터는 136마력을 발휘하고요, 최대 토크는 26.5kgm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50kWh짜리가 지금 차체 바닥에 깔려 있고요. 최고 속도는 150, 한 151, 2?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차 중량이 1510km, 아니 10km래. 공차 중량이 1510kg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소형차 치고는 무겁죠. 1500km니까. 네, 소형차 치고는 조금 무거운 정도의 수준이고, 근데 배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전기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내연기관차였다면 그렇게 잘 달릴 만한, 운동성능이 기대될 만한 수치는 아니에요. 1510에 136마력이면. 네. 근데 이 전기차의 특성상 E208을 타고 달리면서 차가 안 나가서 답답하다는 걸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초고속 영역에서는 조금만 더 초고속도 높았으면 싶은 생각이 들죠, 물론. 근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쏠 일이 뭐 그렇게 있습니까? E208의 성격으로 봤을 때 도심주행, 출퇴근용 이런 환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차여서 고속주행 능력보다는 얼마나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디자인이 얼마나 예쁜지, 이런 게 좀 더 중요한 차여서 고속주행 할 때 빼고는 힘이 부족하다는 걸 느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무게가 어디에 있느냐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 208도 네. E208도 배터리가 바닥에 넓게 깔려 있다 보니 무게중심이 낮은 게 느껴지죠. 네. 지금도 우측으로 이렇게 해보면, 물론 하체 세팅이 뭐 되게 부드럽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롤링은 있긴 있는데 무게중심이 상당히 아래에 있다는 것도 동시에 느낄 수 있죠. 네. 그 정차 중에도 보통 내연기관차들은 요즘처럼 더울 때 시간 조금만 지나면 에어컨이 가동 중이기 때문에 시동이 다시 걸리거든요. 근데 전기차들은 이럴 때 좋아. 신호대기를 오래 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별다른 동작이 없는 상태에서 에어컨은 계속 나오니까 상당히 쾌적하죠. 이 주행 모드도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통해서 세 가지로 바꿀 수가 있죠. 절전, 표준, 또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먼저 에코로 절전으로 놓으면 말 그대로 최대한 배터리를 덜 먹는 방향으로 차가 달리게 되죠. 지금 가속 페달을 이렇게 밟아봐도 큰 반응이 없어요. 네. 하지만 여기에서 스포츠로 건너뛰면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이, 민감도가 확 살아나죠. 지금도 오. 방금이랑 똑같이 밟은 거예요. 네. 근데 머리가 움직이는 게 달라졌잖아요. 확실히 다르네요. 예. 대신 전기차를 타시면서 스포츠로 놓은 다음에
오른발을 방정스럽게 놀리셨다가는 배터리가 뚝뚝 떨어진다는 거. 아니 형 운전을 잘해봐요. 우리 방금 95% 완충했었는데 이 190km 됐어 다시. 아니 이거는 발컨을 제대로 잘 해봐요. 나 지난번에 시트로엔 시승행사에서 연비대회 1등한 사람이야. 오늘 디젤이고 이거는 전기잖아요. 방금 제가 빨간불에 걸려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는데 요럴 때 회생제동 장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시키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이 기어 노브를 한 번 더 아래로 당기시면 D에서 B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B인데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B예요. 그럼 여기도 D였던 게 B로 이렇게 D, B를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D에서는 막 가다가 가속 페달 발을 떼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를 탈 때와 비슷하게 쭉 미끄러집니다. 네. 하지만 B로 바꾸셨을 때는 똑같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회생제동 장치가 훨씬 더 많이 개입을 하고 훨씬 더 많이 개입하는 만큼 감속이 많이 이루어지죠. 동시에 충전은 그만큼 더 많이 되는 거고요. 요즘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이런 기능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쉐보레 볼트도 D 밑에 L이라고 써 있거든요. L 모드에 놓으면 회생제동 장치가 많이 개입을 하고 충전을 많이 하죠. 지금도 B에다 두고 제가 브레이크를 조금 내연기관 차들보다 조금 덜 밟았지만 감속이 많이 이루어져서 설 수 있었죠. 이 B로 놓고 다니시는 걸 습관 들이시게 되면 브레이크로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기차들이 브레이크 라이닝이나 디스크가 닳는 시기가 훨씬 길어요. 내연기관 차들은 내가 달리던 에너지를 죽이는 걸 오롯이 브레이크로만 해야 되지만 전기차들은 그걸 브레이크가 하는 감속의 역할을 회생제동 장치가 덜어주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훨씬 더 수명이 길죠. 지금 여기 오른쪽이 가속 중인지 감속 중인지를 나타내주는 그래프거든요. 네. 제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에코를 넘어서 파워까지 쭉 가잖아요. 그래서 발을 떼면 살짝 밟으면 에코에서 왔다 갔다 하고 완전히 떼면 차지를 넘어가죠. 지금 차지를 이만큼 하고 있는데 D로 놓잖아요. 차지가 줄어듭니다. B로 놓으면 N으로 넘어갔었어? 다시 할게 일단 그러면. 말했잖아 우린 다시는 없어. 이런 거 꼭 살리는데. 이 푸조 E208이 아니다 E208이 1회 충전해서 달릴 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가 244km로 국내에서 인증을 받았어요. 방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와 같은 반응을 보이셨을 거예요. 244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에게? 라고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왜냐면 요즘 신형 전기차라면 4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차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244라. 사실 앞자리가 3도 아니고 2라. 그쵸. 3이었으면 좀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랐을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2로 시작하니까 되게 에게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요 이게 유럽에서는 또 34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인증을 받았거든요. 유럽에서 쓰는 WLTP 기준으로. 네. 많은 유럽산 전기차들이 네. 국내 인증 과정을 거치면서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줄어듭니다. 차들마다 줄어드는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줄어들어요. 이 인증 기준이 달라서거든요. 네. 이 내연기관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인증을 다시 하면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씩 줄어드는데 이런 전기차들은 감소폭이 더 크죠. 네. 왜냐하면 이 배터리라는 게 화학작용으로 에너지를 만들다 보니까 이 외부 기온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많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주행 가는 거리 감소폭이 훨씬 더 내연기관에 비해서 크죠. 유럽산 전기차들이 우리나라에서 받은 인증받은 거리보다 실제로 달려보면 더 달릴 수 있는 경우가 많대요. 우리나라가 그 주행 가는 거리를 보수적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더 많이 달릴 수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244km가 E208이 장거리 여행보다는 시내 주행, 출퇴근 용도 이런 상황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차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200km 이상 출퇴근 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200km 안쪽에서 출퇴근을 하실 때 뭐 히터를 켜시던 에어컨을 켜시던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면 회사에 도착하셔서 혹은 집에 퇴근한 후에 충전을 해놓고 다음날 또 쓰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나는 이 208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나 이거 되게 좋은데 주행거리가 걸려,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주행거리 때문에 이 208을 구매 대상에서 굳이 제외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208을 용도에 맞춰서 쓰신다면 244km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물론 충전하는 거 사실 엄청 귀찮거든요. 한 번이라도 충전을 덜 하기 위해서, 혹시 내가 충전을 못했을 때 똥줄이 덜 타기 위해서 같은 값이면 멀리 가는 게 좋죠, 물론. 하지만 단순히 주행거리 때문에 나는 208 안 사 라고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 다음으로 꼽고 싶은 매력이 이 편안한 승차감입니다. 저는 이걸 타고 지금 시승하러 오늘 하루 종일 달리고 있잖아요. 네. 그 와중에 느껴진 승차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도 오른쪽으로 차가 없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9차선 변경을 해보면 절대 칼질용 차는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방금도 보면 승차감을 엄청 말랑말랑하게 세팅을 해놔서 타이어 스키드음도 사실 생각보다 조금 일찍 나고요. 네. 롤링도 좀 있고요. 지금도 보세요. 이렇게 해보면 롤링 있잖아요. 이렇게 쓱쓱 움직이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 사실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뿅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차가 좋아요. 근데 저는 이 정도의 승차감이라면 이 정도의 롤링 양보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승차감이 너무 좋아. 우리가 옛날에 시트로엔 DS7이었나요? 그때 와, 이거 에어 서스펜션도 아니면서 에어 서스펜션도 없는 주제에 승차감 진짜 개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비슷해. 어떻게 이렇게 승차감이 좋지? 주행거리랑 맞물려서 보자면 얘는 정말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차입니다. 이런 방금 요철 지금 여기 우둥투둥 하잖아요. 네. 이런 거 투둥 이런 거 넘잖아요. 네. 이럴 때 보면 충격을 다 꿀렁꿀렁 꿀꺽꿀꺽이 안 되지. 충격을 꿀꺽꿀꺽 삼켜버려요. 네. 어지간한 요철이 아니면 불쾌감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소형차잖아요. 그쵸? 소형차라서 승차감이 더 인상 깊네.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의 소형차라면 우당탕탕거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처음에 탔을 때 승차감 괜찮은데 싶다가도 요철이나 이런 걸 넘어보면 또 탕 치죠. 네, 그러면. 여지없이 소형차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모습이 좀 덜 보여서 그쵸? 좋아요. 없어. 네. 되게 승차감이 좋은 척하는 소형차들이 많은데 얘는 척이 아니고 실제로 되게 잘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그 정도 좋다면 코너를 돌아 나갔을 때 막 이렇게 내가 오른쪽으로 운전대 확 꺾으면 하면서 나 저쪽으로 튕겨 나가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까지는 또 안 주거든요. 네. 프랑스 차들의 전형적인 하체 세팅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프랑스의 도로 상황이 파리를 가보시면 되게 오래된 길이 많대요. 포장도로긴 한데 벽돌 깔아놓은 길 있잖아요. 네. 거기를 달리다 보면 다다다다다다닥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옛날 프랑스 차들이 그런 길에 최적화를 하다 보니 프랑스 차들의 특징이 그런 따다다닥 거리는 걸 삭삭삭삭 없어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세팅을 오랫동안 해온 거죠. 저도 솔직히 프랑스 안 가봤습니다만 요즘 푸조 시트로행은 목표를 그냥 아예 확실히 가져가는 것 같아요. 요즘 독일 차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워낙 득세를 하다 보니 많은 브랜드들이 과거 독일 차의 서스펜션 세팅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근데 그것도 제대로 따라해야지, 제대로 못 따라하면 그냥 딱딱해지기만 하고 좀 어설픈 느낌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푸조 시트로행은, 특히 요즘 푸조 시트로행은 그런 뭐 독일 차들 잘 나가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그런 느낌이죠. 네.
우리는 그냥 완전 컴포트로 가겠어. 이게 차에 딱 보인다니까요. 네. 푸조가 사실 뒤쪽 서스펜션에 토전빔을 많이 넣잖아요. 얘도 당연히 토전빔을 썼고요. 근데 푸조의 토전빔을 가지고 욕하는 사람은 또 별로 없어요. 워낙 세팅을 잘하다 보니까 이 하체가 워낙 컴포트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었을 뿐이지 이 핸들링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흔들어 보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민감하다는 게 꽉 조여놔 가지고 뿅뿅뿅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명령을 씹거나 아니면 똑바로 주행하는데 계속 이렇게 뭔가 만져줘야 되거나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느낌이 없다는 얘기죠. 차를 세워놓고 한쪽 끝까지 감고 또 반대쪽 끝까지 감고 락트락을 해봤을 때 한 2.8? 그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푸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푸조가 항상 이 락트락을 상당히 느슨하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세단이 한 2.6, 7 그 정도인데 한 얘는 2.8 정도니까 조금 더 느슨하게 기어비를 쭉 풀어놓았죠. 네. 근데 이 푸조의 핸들링이 되게 느낌이 희한한 게 뭐냐면 이 락트락은 여유가 있는데 운전대는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락트락도 타이트하고 운전대도 작으면 차가 되게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스트레스지. 근데 얘는 락트락은 느슨하고 얘는 운전대는 작으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상충되면서 느낌이 오묘해요. 되게 스포츠카를 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그럴 것 같은데 또 반응은 또 이렇게 슥슥 움직이거든. 나쁜 쪽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르다는 거죠. 희한한 게 뭐냐면 이 브레이크 페달 감각이 약간 이질감이 있어요. 처음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페달이 약간 허당입니다. 처음에 쑥 들어가요. 감속이 되긴 하는데 처음에 페달이 지금도 밟아보면 쑥 하고 한 4분의 3 정도는 쑥 꺼지거든요. 네. 지금도 빨간불이잖아요. 제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쑥 하고 꺼지고 한 요 정도 깊이 밟아야 여기서야 이제 조금 제동력을 꽉 쥐어짜는 그런 느낌이 나죠. 이게 전기차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브레이크 페달을 너무 민감하게 세팅해 놓지 않은 덕분에 회생제동 장치가 개입을 해서 충전 시간을 그만큼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죠. 승차감이라고 하면 주로 하체의 느낌을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그 승차감이라는 단어 안에는 소음, 엔진 진동, 스티어링 감각, 승차 중에 느끼는 모든 감각을 통칭할 수 있거든요. E208 전기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엔진 진동이 쏙 빠졌어. 이런 좋은 승차감을 해칠 만한 그런 디젤 푸조차에서 느꼈던 딸딸거림이 얘는 완전히 없으니까 그냥 오롯이 전기차가 주는 매끄러움에 말랑말랑한 승차감이 어우러지면서 정말 최적의 승차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보시면 얘도 소형차라서 여지없이 앞유리 되게 얇은 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도 전기차다 보니까 소음 부분에서도 확실히 유리하죠. 오히려 만약에 엔진 소음이 있는 디젤차였다면 그 엔진 소음 때문에라도 풍절음이 조금 덜 들렸을 텐데 엔진 소음이 0이다 보니까 오히려 바람 소리가 조금 더 실내로 넘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노면 소음은 글쎄요, 괜찮은데 나는? 크게 거슬리지 않아요. 네, 아까 고속주행 해보니까 풍절음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도드라지는 거지. 풍절음 자체가 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네, 뭐 엔진 소음도 없죠, 노면 소음도 없죠. 그러니까 풍절음이 들릴 수밖에. 그렇죠. 반자율주행 기능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후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크루즈 컨트롤을 켜볼게요. 속도를 62km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을 주행으로 놓으면 그래픽이 ADAS 시스템 위주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자, 차선 인식도 다 켰어요. 속도, 운전대 전부 스스로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팔을 잠깐 떼볼게요. 차선 중앙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냥 직선 도로기 때문에 네. 달리
여기서 벗어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로 직선이죠. 쫙 뻗은 직선인데 여기서는 중앙을 잘 따라가요. 근데 아까 살짝 완만한 커브길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네. 그때 보니까 계속 중앙을 물고 늘어지진 않고요. 조금 나가기 직전에 쓱 넣어주는 그런 태도를 보였었죠. 차선 중앙 유지라고 써있긴 합니다, 브로저에. 근데 엄밀한 의미의 차선 중앙 유지까지는 아니고 차선 이탈 방지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형보다 운전을 잘하네요. 에이, 설마. 소형차에 뭐 잘하든 못하든 이런 기능을 넣어줬다는 건 참 좋네요. 그것도 수입 소형차인데. 일부 브랜드의 일부 모델은 한 1억쯤 되는데도 빠져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208급에다가 ADAS 시스템을 이 정도 수준으로 버무려졌다는 건 저는 좋아요. 만족스럽습니다. 네, 지금까지 푸조 E208을 만나봤습니다. 디자인은요 100점 만점에 200점을 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깨물어주고 싶어요. 아, 너무 예뻐. 주행 느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컴포트 쪽에 치중하고 있었거든요. 제 취향 같아서는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208의 성격을 미뤄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전기차만이 줄 수 있는 조용하고 쾌적한 느낌, 이런 것도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됐죠. 이 208의 편안함에도 잘 어울리는 파워트레인 같고요. 가격은 지금 4,100만원에서 4,600만원 사이로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서 2천만원 후반 혹은 3천만원 초중반에서 구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 그리고요, 지금 208 너무 마음에 드는데 조금 큰 차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2008도 나오거든요. 걔는 SUV고요, 디젤차, 전기차 두 가지 다 나옵니다. 걔도 같이 한번 아울러서 생각해 보시죠.